제가 원불교가 지경하는 실버타운 용산 하이원 빌리지에서 11년을 살다가 아들네 집으로 이사를 해서 함께 산 지가 2년여가 됐습니다. 오늘 저의 신앙 수행담은 아들, 며느리, 손자와 한 집에서 살면서 내게 마주하는 경계들 속에서 산 경전을 어떻게 읽고 보고 행하는지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 마음 공부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아들네 가족은 너무나도 다른 환경에서 살다가 만났기에 교무님께서 제게 아들네와 함께하며 마음 작용을 어떻게 하면서 공부하는지 그 이야기를 요청하신 부분도 있어서 조심스럽지만 저의 삶을 꺼내보겠습니다. 하이원 빌리지에서는 공계 속에서 살았습니다. 빌공짜 공계입니다. 경계가 아예 없는 것이죠. 경계에는 순역 경계와 더불어 공계가 있다는 것을 하이원에서 처음 알고 체험을 했습니다. 제 방 책상머리에 경산 종사님께서 써주신 심낙원이라는 법문을 액자 속에 넣어서 수시로 마주하는 위치에 걸어놓고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나? 내 마음이 낙원인가? 하고 스스로에게 물으면 항상 내 마음은 낙원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장 보러 갈 일도 없고 밥할 일도 없고 청소도 해주니 생활의 태반이 다 해결되어지고 신경 쓸 일이 없어서 항상 마음이 뚜렷하고 조용하였습니다. 경계심이 없으니 분별심이 생겨나지 않고 저절로 마음이 편안하고 뚜렷한 것이지 내가 경계에 접하면서 마음 작용 반조하면서 열심히 공부한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공계에서는 자칫하면 내가 마음 공부를 잘하고 있구나 하고 공계에 속아 넘어갈 수가 있겠다 싶습니다. 또한 공계에서는 자칫 유념하지 않으면 나태해질 수가 있겠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저에게 말하기를 어머님,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 저희 집으로 들어오시지요. 어머니께서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한 번이라도 더 생전에 찾아뵐 것을 그러지 못한 게 죄스럽다고 늘 말씀하셨잖아요. 같이 살면서 손자하고도 살 부딪히며 숨소리 들어가며 이런저런 추억을 남겨주셔야지 따로 사시다가 훌쩍 떠나시면 할머니, 어머니에 대한 추억이 없잖아요. 어머님, 잘 생각해 보셔요 하는 겁니다. 저는 아들과 합산하는 것을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하이원에서 눈 감으리라 생각했던 사람인데 이상하게도 아들이 한 얘기가 틈만 나면 귀에 생생하게 맴도는 겁니다. 수없이 생각에 몰두하다가 어느 날 문득 자고 일어나면서 자식과 부모가 같이 사는 것이 정한이시지 라는 한 생각이 들면서
가슴과 머릿속이 시원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답은 이거다. 결론 내렸죠. 합산하기 전에 제가 마음속으로 몇 가지를 다짐했습니다. 내 아이들 결혼 후에까지도 이어지는 오랜 직장 생활로 애들 어릴 때 소풍도 한 번 못 따라가고 방과 후에 집에 들어오면 항상 엄마가 없는 집에 쓸쓸히 문 열고 들어가야 했고 다른 엄마들처럼 맛있는 간식도 만들어주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다정다감하고 훈훈한 엄마가 되어주지 못한 것이 아쉽고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들의 바람처럼 합하면 마음 우러나는 보살핌과 도움으로 잘 해주리라. 정말 잘 해주리라. 또한 내가 하는 살림에 내가 주인이 아니고 며느리가 하는 살림에 조력하는 자로서 머물러 그 선을 넘지 말자. 혹시라도 경계가 생기면 그동안 배워온 마음공부 지침대로 실행하고 나를 시험해보자. 이렇게 스스로에게 굳게 다짐을 했습니다. 아침이면 아침 인사, 들고 날 때 인사, 저녁 인사, 서로 나누는 이야기, 웃음소리, 가족의 훈훈함을 만끽할 수 있으니 가족의 든든한 울타리를 은혜와 감사로 느낍니다. 아들 녀석이 우리 클 때 그 음식 맛있었는데 지금 하실 수 있으세요? 기억 더듬어 정성껏 해주면 맛있게 먹으며 흡족한 웃는 웃음을 보면 왜 그리도 마음이 좋은지요. 손자가 중2인데 교복 바지, 와이셔츠 다림질해서 제 방에 걸어주는 재미도 쏠쏠하고 행복합니다. 아침에 모두 나가면 저 혼자입니다. 집이 1층이라 커다란 베란다 창밖에는 20년이 넘은 목련과 라일락, 감나무가 있어서 마치 큰 나무 속에 있는 숲속에 있는 것 같아 코로나로 집콕을 해도 별로 지루하지 않고 까치며 이름 모를 새들이 찾아 지저귀니 고요한 마음 챙기기에 안성맞춤이라 이 또한 감사하고 은혜롭습니다. 저의 마음 공부 표준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조력자로서의 선을 넘지 말자. 며느리가 출근하고 나서 제가 설거지를 할 때 모든 그릇은 있던 대로 제자리에 어김없이 놓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제자리에 놓습니다. 냉장고, 냉동실, 음식 놓는 것도 분류별로 어김없이 제자리입니다. 절대 제 마음대로 놓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며느리가 사는 집에 제가 들어온 것이지 제가 이 집 살림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가 며느리에게 경계를 제공하지 않으리라는 저의 마음입니다. 또한 공부 표준으로 인과에 대조합니다. 고부간의 갈등이 왜 생기느냐? 혈육은 천륜이라 아무리 잘못해도 용서가 되는 관계지만 고부간은 전혀 피가 섞이지 않은 남과 남 사이라서 그렇다고들 합니다. 한 번 꼬이면 풀기 어려우니
애초부터 불간섭, 무관사 부동으로 일관해야 합니다. 제가 결혼해서 시부모님을 전혀 모셔보질 못했습니다. 어쩌다가 서울에 오시면 퇴근하고 돌아온 제게 따끈한 밥을 시간에 맞추어 지으셔서 식탁에 차려놓고 배고프다, 어서 씻고 밥 먹어라 하셨습니다. 제가 시어머님께 불공을 한 적이 없는데 내 며느리한테 대접을 바란다면 그건 욕심이지요. 욕심이 재앙을 불러오는 법이라 저는 며느리한테 바라지 말자 다짐합니다. 그래도 아들이 전해준 얘기입니다. 제가 며느리에게 간섭 안 한다고 우리 며느리가 나도 시어머니가 되면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가 돼야지 하면서 제게 100점을 주었다네요. 고마운 일이지요. 다음 공부 표준으로 상대는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 상대는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 참 이거 매력 있고 힘 있는 표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가 섭섭하게 생각하거나 잘못이 없는데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여 억울하다고 하거나 자존심을 건드려 분노가 일게 하거나 여러 가지의 분별심을 나타낼 때 상대의 그 모습을 통하여 비춰지는 나를 반조하여야 합니다. 상대가 나타내고 있는 모든 분별심은 왜 일어났을까요? 가만히 있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저에게 분별심을 내지는 않습니다. 그런 분별심을 내도록 내가 원인 제공을 했거나 동기부여를 해서 상대방이 그에 응하여서 나타낸 분별심입니다. 그 책임과 수습은 이쪽에서 해야 마땅한 것이죠. 상대가 화를 낼 때 나의 의사소통 방법이 미숙하여 상대를 화나게 했구나. 내가 원만하게 상대를 이해하며 기분 상하지 않게 얘기를 했어야 했는데 하는 생각이 들면 수습도 가능해지고 나의 마음도 편안해지고 모두에게 평화가 옵니다. 반대로 상대가 편안하고 기분 좋게 나를 대한다는 것은 상대의 모습을 통하여 비춰주는 거울에서 나 역시 상대에게 아주 잘하고 있다는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제 경우에는 상대는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 하는 공부 표준이 제일 효과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두서없이 제가 말씀드린 마음 공부 표준은 하루아침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이원에서는 전혀 경계가 없으니 못 느꼈었는데 아들네와 접하면서 마치 소화불량이면 을의 활명수 마시듯이 저절로 저장되었다가 상황에 따라서 마음 작용이 적절하게 적용이 된 거지요. 오랜 세월 입교하여 68년간 거의 일생을 원불교와 함께하니 무의이와 자동으로 교법에 숙성이 되어 제법 공부를 잘했네 하며 스스로에게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저 역시 특별하게 공부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법회 출석을 염고 없이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법회 출석으로 착실한 법회 출석으로 법호와 법강 학마위를 받았고 혈연이자 법연이신 부모님을 희사위에 올려드렸습니다. 요즘 심고 끝자락에 육신의 고통 없이 최후의 청정일념 챙기고 전무 출신의 성원을 가지고 맑은 정신으로
가벼이 떠날 수 있도록 수없인 은혜 주십사 하고 정성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잦은 걸음으로는 먼 길을 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원불교 다녀도 변화가 없다고 재촉하지 마시고, 정산종사님께서 공부 잘 하려면 법회 출석을 잘 해야 한다는 법문 말씀 받들어 꾸준히 법회 출석을 하시다 보면 새벽이 오는지 모르게 날이 밝고 봄이 오는지 모르게 봄이 오듯이 원불교법으로 훈습된 자신을 발견하시게 되실 겁니다. 법동지 여러분, 이 공부 이 사업 함께 하십시다. 감사합니다.